해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삼영 전 총경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삼영 총경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재성 변호사 오늘도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분이 이렇게 SNS에 쓰신 글도 저희가 좀 봤고 이래서 섭외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제가 제 질문에 구애받지 말고 이렇게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단 도입부에 제가 한 3분 정도, 3, 4분 정도 틀어드릴 영상이 하나 있는데 주진우 기자가 오늘 오후에 심평 변호사랑 통화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도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건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고요. 그런데 심평 변호사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요거를 한번 길지만 들어보시고 반론도 주시고 자연스럽게 수사 얘기로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심평 변호사의 육성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절차적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게 좀 다릅니까? 잘못됐습니까? 저는 잘못됐다 봅니다.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우선 이게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우선 범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네. 구성 요건으로 설정된 거 몇 개를 다 충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 구성 요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아무튼 계엄군을 보내가지고 계엄군을 국민한테 국회한테 보낸 거는 위헌적 상황은 맞죠. 위법은 맞죠.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는 맞는데 네.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자 대통령이 후퇴하고 총리하고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지금 이걸 이어받겠다. 이 부분도 위헌적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그거는 정말 직접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한동훈하고 한덕수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행위를 한 한덕수를 해임하고 예. 여야 협의하에 새 총리를 모셔가지고 예. 탄핵 절차를 진행시키면서 탄핵 이 길이 되면은 네. 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지금 한동훈은 아무 권한이 없는 거죠, 사실.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참남하다는 그런 말밖에 못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네. 우선 한 총리 해임하고 예. 새로운 총리를 내세우고 네. 또 가능하면 이 내각 전체도 네. 이 여야가 함께 참여해가지고 그걸 하고 예. 그리고 거국내각 만들고. 예.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개헌을 예. 논의할 기구를 발족시켜가지고 조속히 네. 개헌 논의를 시작해서 하나의 개헌안을 만들어서 예. 그걸 발의를 하고 국회의결을 하고 국민투표 거쳐가지고 확정 짓고 예.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은 또 다시 하야하고 예. 이렇게 절차를 갖춰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습니까? 예. 자, 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공범으로 처벌해야죠. 그렇죠. 공범입니까? 그러면 예. 한덕수 총리도 공범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네. 이 탄핵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하고 그대로 또 내각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한다는 걸 이 본말이 맞지 않아요. 예. 자,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선다고 해놓고 누구를 임명하고 누구 사표를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여전히 네. 우리 헌법에 의해서 네. 국가를 대표하고 이 국군의 통수권자입니다. 네. 여기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다만 한덕수하고 한동훈이가 저렇게
돌발 행동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위헌적인 생각을 했다. 위헌적인 생각을 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헌법 파괴고 예. 이건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됩니까? 그 내란죄 성립 안 되는데 구속이 어떻게 됩니까? 구속 안 됩니까? 예. 다른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요. 그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은 네. 대통령이 재직 중에 그 형사소추가 안 됩니다. 저희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음. 저런 논리를 보여드리는 게 온당하냐라는 고민이 있었으나 왜 저렇게 길게 틀어드렸냐면 심평 변호사의 저런 논리가 지금 저희 취재 결과는 실제 그 대통령 주변의 그 헌법학자나 법률가들 중에서 심평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저런 의견을 지금 좀 속속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뭐 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지만 예, 확인된 바는 없지만 예, 그렇다면 저 논리가 또 더 본격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길게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내란죄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속도 안 되고 수사를 하면 안 되고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덕수 한동훈은 위헌이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뭐 법률가시니까 예, 임진웅 변호사부터. 그러니까 뭐 감히 주진우 기자에게 인터뷰를 잘했냐 못했냐 이런 평가하기 어렵지만 하나를 더 물어봤어야 됩니다. 거기서 말을 끊고 구속 요건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그러면 구성 요건이 네. 이거 사실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명예훼손 안 된다 된다. 명예훼손 구속 요건이 1, 2, 3, 4가 있는데 그중에 뭐가 안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 인터뷰는 내란죄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란죄의 구속 요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적인 구속 요건이 있고요. 대한민국 국토 전체 혹은 일부에서 그리고 목적범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행위 요건은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요건 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요건에 다 해당한다. 서울 수도권이란 지역적에서 목적은 사실은 이미 국회를 타격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백을 했고 게다가 폭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요건을 설치하고 그 요건에 부합하는 행위와 발언들을 제시를 하는데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럼 구속 요건에 뭐가 해당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거기서부터 사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실 저는 이 인터뷰에서 심평 변호사님이 내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네. 다른 분들도 뭐 대동소이할 것 같긴 한데. 뭐 억지로 논리를 만들자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아까 세 가지 구성 요건 가운데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난 그런 거 아니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리고 야당 어찌 경고를 보면- 하기 위해서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은 김 의원이 같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폭동이 이제 구성 요건인데 이 폭동이 아마 윤석열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건 정규 군이나 경찰이 아닌 어떤 민간인들에 의한 폭동만 상정하고 이 정규군이 무슨 폭동이냐 아마 이렇게까지 맞으면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만은 네. 법정에 가서라든지 아니면 이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우겨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실제로 이 얘기가 뭐 심평 변호사님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친분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좀 편파적인 이야기 아니냐 저는 뭐 그 지적은 옹호하는데 저도 놀랐던 건 실제로 유수의 대학의 헌법 교수들 중에 일부는 내란죄 성립 안 된다.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이게 미수다. 네. 실제로 지금 국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았고 국회 정상적으로 작동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을 사실 좀 숨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뭐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사석에서도 좀 얘기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여기서 물론 뭐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내리겠죠. 하지만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뭐 판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내란죄에 대해서 1997년에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해서 저는 좀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데올로기 투쟁을 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지금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이 내란 상태가 유지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를 좀 철저하게 논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뭐 오늘 뭐 공지 보니까 CBS도 오늘부터는 그 12.3 내란 사태로 이번 사안을 명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엄령 선포 이렇게 안 하고 네. 어느 정도 이제 가치 판단을 부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용어 정리를 한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질문드리면 어떨까요? 네 분께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은 다 아실 거고 이미 저희도 다 전달했고요.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아닌지를 좀 너무 길지는 않게 네 분 각자의 의견을 좀 주시면 혹시 같은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지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 그 질문 전에 예, 그 아까 좋습니다.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예.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사를 막 쓰고 있는 내용이라서 네. 저는 뭐 기자라서 법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내란죄가 적용이 돼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잖아요. 전두환 전두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법원 판결을 보면 군사상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그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을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이제 학살을 저지르고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법에서 판결이 나온 부분이 군사상 필요한 때였냐 안 때였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상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게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볼 때 저는 제일 중요하게 개인적으로 좀 보기는 게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직후에 나온 포고령인데요. 예. 네. 윤석열이 내놓은 포고령을 비교를 해보면 역대 어느 독재자가 내놨던 포고령보다도 강도가 훨씬 세고 위헌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따져 보면 이건 내란죄를 적용을 안 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정도 수준인데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계엄법이든 헌법이든 어딜 봐도 계엄이 됐던 뭐 계엄 할아버지가 됐던 어떤 경우에도 입법기관을 장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 포고령 1호가 정당과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의 이제 국회와 국회. 예,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의 활동을 일체 금지하기 금지한다. 예. 역대 어느 포고령 역대 어느 독재자가 내놓은 포고령에도 국회 활동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포고령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정지시키더라도 네,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예. 이게 포고령의 명물화된 게 이번이 처음이고 두 번째는 처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예. 그 전공이든. 예. 계엄법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일정하게 제약을 하거나 혹은 그거를 뭐 그 강제하거나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긴 한데 특정한 직업군,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단하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식의 그러게요. 것도 저는 포고령을 좀 처음 보고 과거에 이제 처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포고령이 있긴 있었어요. 아, 언제 그렇습니까? 있었냐면 예. 80년 5.17 때 있었고 어. 79년 12.7 때 있었긴 했었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포고령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맨 밑에 이상의 포고령을 어길 시에는 처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예. 이번처럼 아예 그냥 포고령 문안에 네. 처단이라는 단어를 써놓은 것 이건 이제 과잉 그러니까 뭐 계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뭐 대통령의 권한이고 뭐를 떠나서 예. 어쨌든 과잉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어쨌든 법적인 판단을 내리긴 조금 성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보다는 이건 내란으로 보고 가는 게 일단은 저는 기자로서 볼 때는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전 총장께서도 뭐 한 말씀 예. 덧붙이실 말씀 있나요? 수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그러시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말을 붙인다면 아, 예. 저는 네 가지를 봤습니다. 이게 내란인 이유가 방금 말한 요건에 맞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 또 한 가지는 그 포고령의 일조의 위반이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이제 내란이기도 하지만 국회에 그 계엄군이 진입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그 내란죄 구성 요건에 국회를 계엄군이 진입했다는 거. 그 진입 목적이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감금해서 이 계엄 해제 의결 요구를 이제 막는다는 그런 국회에 진입된 거하고 예.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그 헌법에 의해서 그 계엄 해제 요구하기 위해서 의결을 하러 온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경찰의 출입 제한 이 두 가지가 이제 저것에서 아까 그 두 가지가 합쳐서 네 가지가 이번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의 증거다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우리 네. 경찰들은 조심하라 하고
수사를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잠깐 질문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자면 네 분이 한번 총평 차원에서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를 주시고 바람직한 형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신다면 예.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지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점이 생기면 더 아주 흥미롭게 토론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유 전 총경부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사는 한편으로는 잘 됐고 한편은 잘못됐습니다. 예. 서로 안 하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안 할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 서로 하겠다고 싸우는 상황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우리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경찰은 일반적 모든 범죄의 수사권이 있는 일반적 1차적 수사기관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패 범죄와 경제 문제 그리고 사법 방해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검찰에 기속된 그런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검경 수사권 분리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 대통령이나 이번에 그 범죄를 저지른 장성들이나 장관들이 고위공직자는 맞아요. 그렇지만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 범죄 위반의 그 수사권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수사권의 수사의 내용의 법의 내용에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하고 똑같이 직권 남용을 활용을 해서 그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제 내란을 수사하겠다는 그런 편법을 양기관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수사권만 놓고 볼 때는 경찰이 수사권이 있고 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검찰에서 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경찰 수사를 방해를 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면 기각했다가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 7일날 경찰을 신청했는데 8일날 기각을 하고 9일날 검찰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죠. 우리 경찰은 수사하기 위해서는 압수영장이 필요하면 검찰을 경유해야 되는데 경유를 막아버린 거죠. 예. 똑같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6일날 압수수색 신청을 했는데 그 7일날 저녁에 이제 그쪽에 검찰에서 불러서 이제 사실상 범죄자를 비호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본인 자질에서 나갔죠. 예. 자신에서 나갔는데 연락이 됐을 거라 보는 거죠. 예. 이 경찰에서 지금 압수수색하고 이제 강제 수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예. 경찰은 검찰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예, 우리 경찰의 수사 사항을 보고 그렇겠죠. 방해를 예. 하거나 아니면 저가 인터셉트를 하는 그런 수사를 그런 상황이다. 하고 있고 예. 특히나 박세연 특수본부장은 현대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대 예, 법대 나왔습니다. 누구하고 그 일치되는 부분이 있죠. 예, 한동훈 한동훈 대표하고 그 사람이 관계를 그 사람을 얘기하죠. 임명을 하는데 영향이 있고 이 임명을 통해서 수사를 쥐락펴락하면서 대통령하고 딜할 수 있는 그런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겐세이라고 방해를 하기 위해서 왔다. 저는 그래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경찰 쪽에 이제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김 전 의원께서 받아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 전 의원은? 네, 총평 차원에서? 네, 뭐 가장 이상적인 것은 특검을 빨리 해서 네. 특검이 맞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차선책으로 경찰이 맞는 게 온당해 보이는데 지금은 당위의 문제를 떠나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예. 검찰이 저렇게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검찰의 독주는 한동훈 대표와 어떤 제의 서로 손을 잡고 뭔가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물리적 힘으로서 지금 검찰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뭐 체포하고 구속하는 단계까지 저는 뭐 기소까지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단계를 가져가고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이게 관련자들의 증언이 오염되고 또 증거가 훼손되고 윤석열과 한동훈 또 한동훈과 검찰 이 3자 사이에 뭔가 타협책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금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유일하게 특검이 있는데 아무리 상설특검 빨리 해도 국회 통과하고 지명하고 사무실 차리고 수사관들 모집해서 뭔가 시작하려면 아마 한 달은 걸릴 텐데. 근데 그 임명은 또 누가 합니까? 그건 지금 대통령이 해야 상설특검 되는 같은 거잖아요. 경우에는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하지만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요 대통령이 지명 대통령입니다. 그런가? 상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것도 대통령이 지금 저런 상태인데 네.
뭐 임명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시간이 네. 더 걸린다는 네. 얘기가 상설특검은 되는데. 좀 다른 게 네. 대통령이 거부권은 없어요. 아, 거부권은 없죠. 예, 네. 거부권은 없는데 임명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임명은- 임명을 안 하고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그 후보자를 받은 다음에 임명 안 하고 뭐 한 달 두 달씩 뭐 버티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거는 아니 근데 여하튼 예, 여하튼 그래도 예, 예. 그래도 최소한 한 달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예. 그리고 아까 지금 내란죄 심평 같은 정도까지 논리는 안 가겠지만 이 기소 내용을 네. 어느 정도 저는 타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 증언 관련자들의 증언 또 증거 이런 것들이 훼손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어떻게 막느냐가 사실 제일 큰 고민이고요. 근데 현실적 방도가 잘 안 보인다. 제가 유일하게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제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미 제출이라든지 증거가 그리고 뭐 소환 요청을 하고 이러면서 아마 윗대가리들 사령관급 이상은 뭔가 그런 네. 거래 관계 속에서 오염이 될 수 있는데 일선 뭐 영관급이라든지 예, 예. 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증거들은 제가 보기에 경찰이 지금 훨씬 더 광범위하고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거기에서 확보해 놓은 자료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견제가 된다. 견제가 됩니다. 나중에 아무리 그걸 뒤틀려고 해도 결국은 특검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예. 특검으로 갔을 때 경찰이 확보해 놓은 자료들로 해서 특검이 아무리 변질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경찰이 확보해 놓은 증언과 증거에 의해서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 예. 네. 그렇기 어떤 때문에 말씀인지 경찰이 알겠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는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떤 네, 그렇죠. 조건이 있다. 이 옳고 그름의 말씀을- 문제가 아니고 예, 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임 변호사께서 받아주신다면 예. 총평은 세팅 끝났답니다. 검찰이 음. 실력 발휘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특수수사의 검찰이 실력 발휘하고 있다. 예. 이런 특수사의 경험은 뭐 옆에 이렇게 유 총경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사실 대통령 수사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뭐 전두환 노태우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런 수사의 경험을 갖고 있는 건 검찰밖에 없고 검찰이 이미 이것 다 하자마자 1997년에 대법원 판결 나온 전두환 노태우와 관련된 내란죄 관련된 수사 기록 검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해서 재판 넘겨서 결국 무기정까지 받은 거 다 검토해서 어떻게 내란 수사하는지 다 검토 끝났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전 국방부 장관 김영우 신병 확병하면서부터는 사실 이거는 뭐 제어하기가 그러니까 어려워. 당이론을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임변도 그런데 당연히 당이론은 아니고 예. 여기에 당이론에 있어서는 사실은 합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음. 그러면 특검으로 가기 전까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예. 있어서 지금 검찰을 막을 수 없고 검찰을 막으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영이 쓰는 방식으로서의 수사기관들의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수사기관들의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영은 없습니다. 예. 각각의 수사기관들이 자신의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뛰어들고 있는데 네. 지금 국무총리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국무총리가 너 멈추고 수사한 증거 지금 줘서 여기로 줘라는 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이론적으로 보면 법을 해석으로 보면 경찰로 가야죠. 특수본으로 가야 되는 건 맞은 얘기입니다.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검찰을 멈출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개 수사기관들이 다투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4개의 수사기관입니다. 군검찰이 있어요. 근데 군검찰은 이미 모든 인력을 검찰로 파견했습니다. 예. 왜 군검찰이 중요하냐면 사실 군인에 대한 신분적 관할권은 군 검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인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건 군대만 가능하죠. 예. 물론 뭐 고위 공수처가 이제 가능은 하지만 그건 뭐 직권남용과 같은 일부 범죄들 결론은 좀 뭐냐면 검찰과 군 검찰이 합동해서 지금 이렇게 국방부 장관 신병까지 확보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선 예. 방법이 없다. 하나의 방법이라면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기자회견 하신 것처럼 경찰. 최선을 다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오염시키지 않는 증거를 좀 확보를 하고 사실 근데 시민들은 경찰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뇌부들이 좀 걸려 있죠. 예. 예. 지금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지금 피고발인이 돼 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이 혼란이라고 봅니다. 혼란은 뭐냐면 수사기관끼리 수사기관의 이익과
존재감과 수사기관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서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초기에 확보를 하고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보면서 제가 저기 압수수색 갔다 왔는데 가서 또 한번 볼까? 또 뭐가 있는지? 라는 방식으로 일단 증거를 보여놓은 다음에 특검이 가면 어쨌든 다 증거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혼란을 당분간 유지하되 각각의 조직이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임 변호사와 김 전 의원 말이 거의 뭐 비슷한 걸로 제가 네, 이제 받아들여지고 같은 예, 취지의 한 기자.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랐던 게 이 사건 처음에 시작이 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질 게 뻔히 눈에 보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경찰, 검찰, 공수처, 뭐 국가수사본부 다 달라들 거라고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예. 사실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좀 했었냐면 제가 SNS에서 처음 썼던 글이 그런 것 같은데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합동수사본부를 군검찰이 중심이 돼서 꾸려야 된다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그 1979년 박정희가 죽었을 때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이제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사실은 합동수사본부와 관련된 법령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떠서 이게 그 당시 이게 중정법 시행령에 들어있었던 내용으로 이게 뜬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사 인력들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도록 돼 있어서 느닷없이 이제 전두환이 저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때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경찰과 검찰 양쪽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을 때 저는 조율이 절대 될 수 없을 거라고 봤고 예. 법령적으로는 뭐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법령을 다 뜯어보면요 공수처법이나 뭐 저기 검찰청법 시행령 뜯어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검찰 너희들은 시행령 이게 잘못됐으니까 수사하면 안 돼. 너 수사권 없어.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고요. 할 수 있고요. 직권남용의 일환으로 내란죄 보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공수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놔두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군이 최대 관련 조직이기 때문에 군검찰이 나서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거기에 경찰, 검찰, 공수처가 다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다만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뭐 준비가 전혀 안 됐을 건데 합동수사본부의 운영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만 최소한의 장치만 있다면 이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미 다 물 건너간 얘기 아닙니까? 다 물 건너갔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현실적인 대안은 결국에는 이거는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결국에는 특검으로 갑니다. 예. 예, 이건 뭐 검찰이 뭐 하다못해 윤석열을 검찰청에다가 체포해서 데려다 놔도 결국에는 한 달 두 달 후에는 특검으로 가게 되고 예. 이제 이 시기를 이제 좋은 시기를 다 놓쳤고 이미 다 놓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은 그냥 검찰이고 경찰이고 경쟁 체제로 가고 특검이 뜰 때까지 경쟁 체제로 가서 그냥 그때까지 열심히 그냥 저기 임 변호사님 말씀대로 증거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특검에다 인계해서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들 다 빠지게 하고 어쨌든 특검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결과 내는 식으로 가는 게 좀 맞다. 막 들어오십시오. 지금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인데. 한 기자의 말이 끝나고 김 전 의원, 유 전 총경, 임 변호사가 다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부조를 갖다 여기는 손은 안 들고 그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네, 예, 그래요.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그 교통 정리만 하겠는데 유 전 총경께 드리겠습니다. 깜빡이 켜시면 이미 늦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수처가 하면 뭐 서로 윈윈 할 것 같지만 오늘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님이 행정처장님 말씀하셨어요. 이 검찰에는 수사권이 없는 게 확실하고 잘못된 수사기관이 없는 수사기관이 한 이 수사의 내용과 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나중에 법원에서 피의자들이 그럴 거예요. 윤석열 일당들이 이거는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이 한 수사 절차는 다 무효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님 판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동시에 확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사 절차가 훼손됨으로써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가려서 수사기관이 있는 데서 합법적으로 합절차적으로 그래 가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 예, 하십시오. 막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요 한 기자님이랑 유총경님 말씀이 전 100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관련 범죄, 직접 관련 범죄를 가지고 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읽어보면 또 뭐 직권남용이랑 내란죄랑 관련 범죄 아니냐. 사실 이게 왜 다퉈지냐면 다 최근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사실 검경 수사권 분리도 최근에 만들어졌고 공수처도 최근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그 수사 범위가 이렇게 내란죄를 직권남용으로 타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법률가로서 봤을 땐 이 법의 관련 범죄라는 게 예를 들어 배임 수사를 하다가 아 얘가 배임을 덮으려고 누굴 막 협박을 했네 라고 했을 때 좀 뭐라 그래 주범죄와 종범죄가 있을 때 이 종범죄를 그럼 난 협박죄에 대한 수사 관할이 없으니까 다시 경찰로 가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해결하라는 거지. 이게 지금 내란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직권남용 같이 사실은 이게 지금 한국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질렀던 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이게 뭐 입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이 범죄를 아주 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 그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그렇게 제한된 인력으로 만들어낸 이유도 없고 검경 수사권을 분리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입법 목적에 맞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이유와 그러니까 법이 맞고 틀리는 건 좀 있다고 봐요. 법이 맞고 틀리는 거는 지금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맞죠.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는 게 맞고 다른 곳에서 수사했을 때는 확립된 판례는 없지만 위법한 관할이 없는 위법한 수사로서 나중에 증거가 다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국가수사본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럼 지금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검찰을 막을 방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없다. 솔직히 네. 무력하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두 분 말씀하시는 게 다 맞죠. 제가 그 말을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당이론과 현실론이에요 지금.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검찰정법이나 검찰정법 시행령 한동훈 법무장관 들어서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뭐 등등 무슨 뭐 관련 수사법 뭐 어쩌고저쩌고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공수처법 이런 거 보면 법 자체를 허술하게 만들어 놔서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 지금 검찰청법이 개정이 돼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두 개밖에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한상진 기자가 네. 그 사건의 제가 지금 피고인입니다. 재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시면 검찰이 특수부, 공안부 사건에서 올라온 사건들이 법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공소기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어떤 판사가 그런 판결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사건을 검찰이 한 6개월, 1년씩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수사를 해서 갖고 왔어요, 기소를. 자, 이거는 너희들이 수사 자체를 잘못했으니까 공소기각해. 대한민국 판사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법률 조항만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이미 검찰은 운전하고 있다, 드라이브하고 그렇죠. 있다. 예. 그리고 자 보시면 만약에 그렇게 법조항을 따지고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이 법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 날 검찰이 제가 이제 페북에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가만히 따져봤어요. 검찰이 왜 수사에 안 달라들까 보니까 한 48시간 동안 애들이 이제 머뭇머뭇거렸어요.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총장 자체도 이게 우리가 범죄 수사에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겠다. 직권남용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되겠다. 이 48시간 동안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어쨌든 이 탄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야당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부 다 탄핵시킨 데 다 골몰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수사권을 가지고 딱 들이대고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정신 딱 차리고 제가 그래서 페북에다 뭐라 썼냐면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끝난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이 실기했다. 예. 민주당이 실기한 거고요. 무조건 실기한 거고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군검찰이 원래는 군검찰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사이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사 인력을 돌리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군검찰이 수사 인력을 검찰에 파견하기로 결정이 된 게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예요. 민주당 논평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거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지금 수사는 어떤 상태에 와 있냐면 1979년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 체제로 간 겁니다. 이미 검찰 중심으로요. 예, 세팅 다 예, 끝났다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아침 정도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얘기를 꺼내요. 그 전까지 민주당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정신 나간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탄핵을 하자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당장 내일 벌어지고 다음 주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민주당 어느 누가 고민을 했어요. 아무도 고민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김용현 잡아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하시자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를 따져봐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진 일 백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예, 원래부터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듣다 보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예, 아니, 비슷한 무슨 얘기인데 얘기가 다만 갑자기 그리고 임재성 변호사와 소용이 있냐? 임재성 변호사와 우리 유 전 총경께서도 어떤 당이론적 차원에서의 말씀을 주신 거지 지금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를 제동 걸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는 또 인식은 별개로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그럼요. 거니까 김 전 의원께 좀 네, 드리자면 뭐다 예. 비슷한 비슷한 생각이지만 예. 그런데 이제 군 검찰에 대해서 저는 더 훨씬 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군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게 바로 그 군 검찰입니다. 예. 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던 검찰일 뿐만 아니라 사실 믿을 이번에 데가 하나도 없네요. 지금 네. 다 믿을 이번에 데가 없어. 예. 뭐 그게 방첩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김용현이 직접 했든 이 포고령과 이 쿠데타 계엄과 관련된 어떤 법령 검토 예. 이 작업을 사실은 군 검찰이 했을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어찌 지금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예. 보면 공범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있다. 집단인데 예, 맞습니다. 이 집단에 뭘 맡긴다? 저는 그게 납득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지금 군 검찰이 지금 검찰을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하고 저는- 군 검찰이 네,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검찰로 하여금 이번 사건을 오염시키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럼, 예.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예, 뭐. 예. 드리고 싶은 생각이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단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 현실론 얘기해 예, 보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 이대로 그냥 가고 특검이 조속히 출범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이렇게 가고 뭐 각자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왜 군검찰을 주목을 했었냐면 군검찰이 그동안 나쁜 일 많이 했죠. 예.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그래도 그 전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어쨌든 자기 이제 국방부에서 잘못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을 하고 예. 사령관 문제가 됐던 사령관 3명에 대해서 보직해임을 하는 걸 보고 최소한 저기서 장난질은 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었고요. 예. 이게 어쨌든 무조건 검찰로는 사건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저는 이제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두면 그리고 두 번째 경찰의 수사권을 수사의 키를 쥐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두 가지 주장을 하면 결국에는 이 사건은 검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이거 수사의 키를 쥐어야 된다라고 백날 주장을 해봐야 예. 그거를 용납하고 수긍하고 검찰이 따라오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군 검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내비두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자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사실 뭐 저도 기자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내란 처음 봅니다. 내란 처음 보는데 제가 요 며칠 돌아가는 걸 보면 사실 이 사건 그렇게 어려운 수사 아닙니다. 예. 네. 예. 지금 핵심 관련자들 다 만세 다 불렀고요. 지금 검찰이 됐던 경찰이 됐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만세 부른 사람들 불러다가 사회 잘 봐서 대질 신문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 내란의 윤곽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수사력이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 뭐 그런 걸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어제 야당이었던 국회의원한테 너무 좀 화가 좀 나가지고 지금 왜 이런 걸 안 하냐 왜 검찰이 예. 이 사건 손을 떼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대뜸 저한테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국수본의 수사 능력에 의문이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경찰의 네. 수사 능력에 그러니까, 의문이 된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서 민주당 현역 의원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야당의 이제 현역 의원 얘기인데 예, 야당. 그럼 조국 제가-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문자를 뭐라 보냈냐면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이거 어려운 수사 아니다. 경찰이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해됐습니다. 누가 수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야당에서 해야 될 일은 검찰이 수사의 키를 못 잡게 하는 것 이거 하나에 그냥 골몰한 수밖에 방법이 알겠고요. 없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질문. 일단 다 개문발차 했잖아요. 검찰도 개문발차, 경찰도 개문발차, 공수처도 개문발차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당이론을 떠나서. 검찰 수사를 못 막기도 하고 경찰이 하는 수사에 회방도 못 막고 그런 네.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한 기자가 많이 분노하셨지만 이 늦게나마 오늘 검찰 손 떼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리는 없어 보이고요. 검찰이. 국민한테 호소해야죠. 이게 지금 여론에. 여론에 근데 이제 호소해서 탄핵에 초점이 맞춰져서 사실 이게 이제 부각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 사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한 것도 이게 부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한 건데. 저는 죄송합니다. 잠깐 한 말씀만 예. 그래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딜레마가 있지만 아까 예. 말했듯이 진행하는 걸 그냥 방기를 하면 이 절차상 오염으로 해서 그 증거 능력이 없어짐으로 해서 압박을 계속 줘야 된다. 이 사람들 지금 두 가지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한 가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 윤석열 일당한테 유리한 그 결론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그런 키를 잡겠다는 거 하고 예. 또 한 가지는 검찰이 잘못된 하면 안 되는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절차적으로 잘못돼 버려 갖고 증거 능력을 일실시켜 버리는 절차와 내용에서 양면에서의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절대 하면 안 되고 국민들한테 그걸 알려야 돼요. 결국엔 여론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얘기하신 것 같고, 예, 임 변호사 뭐 얘기하실 게 있었습니까? 저는 질문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어저께 공동정부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권한도 없는 뭐 한동훈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손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정상적인 정부가 작동되는 상황이라면 교통정리가 진작에 됐었어야 되는 거고 예, 그건 뭐안 물론 뭐 됐고요. 윤석열 정부 네. 때는 검찰로 정리됐겠죠. 물어봐야죠.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 이 혼란스러운 상황, 지금 수사기관들이 다 같이 이 경주마처럼 뛰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희의 평가는 뭐고 어느 기관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라는 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질문도 안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제와 오늘 김민석 의원의 얘기가 좀 다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국가수사본부,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특검을 넘기면 된다. 근데 오늘은 공수처가 관할을 해서 여러 기관들의 좀 파견을 받아서 수사하는 게 맞겠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좀 논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갖고 있는 지금 요 그 경쟁에서의 장점이 있죠. 얘네들은 죄송합니다. 공수처가 갖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좀 이 문제에 있어서의 거리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공정성 같은 것 당사자가 아니다. 예, 당사자가 아니고 검찰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대통령이 검찰총장이고 여당의 예. 대표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밀접한 관련들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고 경찰 같은 경우는 수뇌부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근데 공수처는 지금 과연 이게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있을까?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일단은 지금 야당이 이 문제를 제1의 탄핵만큼이나 중요한 화두로 삼아야 되고 계속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장 취약한 곳이 군검찰이에요. 저는 한 기자님이랑 생각이 다른데 군검찰은 여기에서 완전 죄인이죠. 그래서 아마 검찰에 요청했을 겁니다. 그래서 쭈르 따라갔을 텐데 지금 국방부 차관 권한대행하고 있는 국방부 차관에게 군검찰 빼라. 이게 지금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돼서 바로 파견하지 말고 빼고 국가수사본부에 군검찰이 가는 순간 사실 검찰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인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군 검찰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이 수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피의자를 아하.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군 검찰을 빼야 되고 그러니까 군 검찰은 지금 아마 이런 식의 압박을 하면 다수당이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견된 수사를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여당은 비판하겠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군검찰을 국가수사에 붙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검찰이 그 폭주하는 붙이고 말고는 누가 정합니까? 당연히 국방차관이 국방부 정합니까? 차관이 정하는 겁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예. 국방부 장관이 없으니 국방부 차관이 나름대로의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이제 전보 같은 방식의 인사 명령이 되는데요. 근데 그걸 예를 들면 공수처로 빼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무게추가 이쪽으로 간다. 공수처가 예. 국수본. 국수본으로 국수본으로 예, 공수처가 예, 아니라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의원이 이제 오늘 또 공수처를 강조하셨다고 말씀하셔서 근데 이게 좀 각자의 판단인 건데요. 저는 공수처가 공수처는 법적 권한이 검찰하고 똑같이 없어요. 그것도 똑같이 아까 절차상 훼손으로 해서 증거 능력을 그래서- 일시시킬 수가 있다. 그게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야당이 부분. 예. 검찰을 무마시키거나 공수처를 무마시킬 상황은 아니라면 예. 최소한 취약한 군검찰은 군검찰을 군인을 수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군검찰이 경찰로. 예예예 지금 군 검찰입니다. 근데 우리 국수본으로 가주면 사실 무게추가 좀 바뀔 수 있고 이거는 국방부 예. 차관에게 계속 뭐가 적법하고 적법하지 않냐라는 당이론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잠깐만요. 제가 예. 이 토론이 매우 뜨거운데요. 여전히 3만 명 이상의 실시간 접속자 수를 보이고 있고 계속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더 갈 건데요. 잠깐 네. 저희 제 옆에 앉아 있는 이 두 분이 네. 다음 방송을 위해서 다른 데를 가야 된다고 하셔서 이 두 분께 짤막한 한 말씀씩 할 기회를 드리고 뜨거운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토론 내용을 좀 정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쭉 들었어요. 쭉 들었는데 다 이해하셨고 댓글들도 다 쟁점 파악은 다 하셨지만 제가 또 정리를 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마디 하세요. 짧게.
뭐 하러 갑니까? 방송 뒤에 뭐 있어요? 무슨 방송 있습니까?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짤쇼 방송이. 네, 짤쇼라는 채널에서 이제 하고 있는 조상기지랑 저랑 같이 함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게 돼서 일단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예, 근데 네, 일단 열띤 토론 재밌죠?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걸 주목하는 언론사가 지금 없어요. 지금 저희만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이 주제로.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법조인도 계시고 법의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 부분 얘기해 주시겠지만 저는 법리적인 건 잘 모르지만 일단 각자의 수사 주체들이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 주체들이 수사 의지 표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말만 할 게 아니라 네. 저는 잘 그건 법에 윤석열 대해서 체포밖에 없죠. 뭐 그거는 사실은 행동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걸 위한 어떤 이 움직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뒷배가 돼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안 되더라도 검찰에다가 피의자 신병 좀 달라 우리에게 수사 주체가 우리가 있으니 법리적으로도 우리에게 있으니 좀 달라라고 되든 안 되든 이야기해보고 경찰이 예를 들면 경찰이 검찰한테. 국수본이 되든 안 되든 일단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하고 국민들이 보면 검찰에 대해서는 이미 불신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곳에 국민들이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시민적 관점에서 또 논평 주셨습니다. 네. 법리적인 건 잘 모르니까 저는. 좋습니다. 네. 뜨거운 토론 더 궁금한데 먼저 일어나서 죄송하고요. 네, 일단 뭐 저도 이제 검찰에 대한 뭐 기본적인 좀 불신이 있어서 마침 또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텔레그램을 삭제한 뒤에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그 긴급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의한 이 김용현 장관의 신변 확보보다는 신변 안전 확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들어서 예. 이 얘기가 좀 더 궁금했는데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건 영상으로 네. 확인하시고 네, 두 감사 분은 뭐 보겠습니다. 조용히 나가세요. 조용히 네. 나가시고. 예. 또 시끄럽게 얘기해놓고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네. 두 분. 예, 뭐 고맙습니다. 내일도 또 네네. 보자고요. 예, 좀 토론 마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 다 뭐 겹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고요. 의견을 보면 그래서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 수사 주체가 개문 발차를 하였기 때문에 임재성 변호사께서는 군 검찰이라도 어떤 여론의 압박이든 무엇이든 간에 정치권의 압박이든 무엇이든 간에 군 검찰이라도 좀 떼와서 경찰 국수본 지금 저희가 용어가 또 경찰을 빼고 얘기하면 국수본이 검찰인지 경찰인지도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 검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쪽으로 군 검찰을 지금 군 검찰이 검찰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걸 떼가지고 경찰 쪽에 보내면 경찰이 더 키를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 말씀해 주셨고 류삼영 전 총경께서는 국민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가 없고 오염될 수도 있고 나중에 재판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이 검찰이 오염시키지 않도록 국민들이 계속해서 압박, 여론을 좀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한상진 기자께 드리자면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아쉬운 장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비상계엄이 무효가 되고 처음으로 열린 국방위를 보면서 전 정말 안타까웠는데 사실은 누구라도 다 알잖아요. 이런 정도 사건이 터지면 결국에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특검으로 가기 전에 수사기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신병 확보고요. 증거 수집입니다. 그것만 잘해서 특검에 넘겨주면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핵심 관계자들이 다 군인이기 때문에 군검찰이 나서면 되는 것이었고 그러면 야당에서는 비상계엄 이후에 처음 열린 국방위에서 국방차관을 불러다 놓고 제일 먼저 요구했어야 될 건 뭐냐면 군검찰단장을 바꿔라라는 요구를 했었어야 돼요. 지금 현재 군검찰단장 그러니까 뭐 엊그저께인가 보시게임이 됐죠. 이자가 마지막으로 하고 떠난 게 군검찰단 수사 인력을 검찰에 파견하고 자기 그만뒀거든요. 이 사람이 최상병 사건의 수사 대상자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야당 의원들이 모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문제적인 문제라는 거. 지금 군 검찰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군 검찰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최상병 사건으로 수사 대상자에 올라서 지금 교도소 담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이자면 이번에 포고령을 검토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는 일이 수방 특전
그리고 방첩 바꿔라였어요. 예, 그 왜 이 사람들 보직 해임 안 시키냐 그 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오늘 보직 해임 안 시켜도 하루 이틀이면 끝날 사람들이고 예. 더 중요한 건 군검찰을 손을 보는 거였는데 예, 아무도 그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이 없어서 전 너무 안타까웠고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결국에는 이 사람을 한 며칠 놔두니까 나름 이제 정신을 좀 차린 모양이죠. 군 검찰단에서 수사를 할 것처럼 애드벌론을 띄우다가 이 군 수사 인력을 전부 다 검찰로 붙이고 자기는 보직해임 되는 식으로 해서 나왔어요. 예, 지금 임재성 변호사님께서 지금 검찰에 가는 군 검찰단을 빼서 붙인다 불가능하고요. 이미 한 일주일 가까이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 불가능하고 저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안타까운 장면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나 있으니까 저는 좀 자꾸 이렇게 목소리가 좀 올라가는 것 예. 같고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며칠 지금 계속 지금 이제 개인 SNS나 저희 이제 뉴스타파 보도로 검찰은 손대라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느냐면 저는 이 사건이 검찰로 갔을 때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유총경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그 지점은 또 약간 다르니까. 이 사건은 누가 맞든 안 할 수가 없고요.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요. 할 거예요. 저는 왜 검찰이 여기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예, 과거 경험 때문입니다. 검찰은요. 윤석열 정권이 끝나는 순간 사회 대개혁 바람이 불 때 1순위로 개혁 대상이 올라야 될 조직입니다. 예,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등장할 때도 1순위 개혁 대상이었고 노무현 정부가 등장할 때도 1순위 개혁 대상이었어요.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1순위 개혁 대상이었었던 이 조직이 대선 자금 수사를 발판 삼아서 조직이 더 커졌고 어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제1번 개혁 대상이 됐었던 사람들이 조직이 적폐청산 적폐 수사를 한다라는 이유로 조직을 오히려 볼륨을 키웠어요. 였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겁니다. 이걸 명분 삼아서 그래서 저는 이 수사가 어차피 어느 조직이 맞던 잘 할 겁니다. 공수처 검사 15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목숨 예. 걸고 할 겁니다. 만약에 시키기만 하면. 예, 누가 해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수처 수사 능력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정도 사건 갖다 주고서 수사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요. 예, 그리고 어차피 이 사건 수사는 앞으로 1년, 2년 할 수사입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구한테 이 수사의 키를 맡길 것이냐를 우리 사회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결정하면 안 돼요. 의문이 하나 드는 게 네. 특검이 한두 달 안에 출범하면 네. 어차피 키는 특검으로 가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발생합니까? 사회 대개혁의 분위기가 아니죠. 왔을 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회방하고 막기 위한 검찰 조직의 어떤 자기 보호 논리 네. 그것이 작동하기에는 특검으로 한두 달 뒤면 가긴 가니까. 아니요. 예. 자, 특검이 상설 특검이 됐든 일반 특검이 만들어졌던 어쨌든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사건이면 예. 시작은 작더라도 점점 커져서 굉장히 큰 볼륨이 만들어질 겁니다. 예. 상설 특검이든 특검이든 거기에 누가 가서 수사합니까? 검찰이 초동 수사가 수사하던 간다. 팀들이 가는 겁니다. 예. 검찰이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면 검찰과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가 사실상 특검으로 상당 부분 이전에 가는 게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거를 막으면 안 될까요? 그거를 그거를- 가령 공수처나 경찰 쪽에서 가는 방향으로 뭔가 하면 안 될까요? 그거를 막으면 좋은데 예. 자 거기까지 가는데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자 그 사이에 앞으로 벌어질 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 수사 잘할 겁니다. 뭐 긴급 체포하고 압수해가고 뭐 이것저것 막 예. 퍼포먼스 하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왜냐 비상계엄의 이 톤 업된 게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좀 차분해질 거예요. 그럼 예. 이제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수사하는 걸 좀 차분히 볼 겁니다. 예. 화려한 퍼포먼스가 막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 지금 다 국회에 와 있지만 본격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그쪽으로 가죠. 전부 다 네. 소초동 가서 이제 있을 겁니다. 네. 심지어는 요즘에 벌써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위대한 결단을 했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안 해도 되는 수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위대한 결단을 해서 이 수사를 맡기로 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맥락이 저런 기사가 이제 쏟아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저는 굉장히 위대한 국민이라고 보지만 대한민국 언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런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검찰이 퍼포먼스를 막 해내고 이런 시간이 한두 달 지나가면요. 무덤덤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애초에 수사를 몇 달 동안 계속 잘하던 사람들이 계속 연속선상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식의 의견이 나오고 그 사이에 아니 여당은 뭡니까? 여당도 여당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당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는 예. 것이고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요.
세상이 우리가 저희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이미 수도 없이 했어요. 어떤 취지인지 이해됐습니다. 예. 수도 없이 했습니다. 다른 분께 좀 똑같은 실수를 왜 또 다시 하려고 하는지 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예. 김준현 의원 혹시 뭐 예. 말씀 주실 게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예. 제가 저 동의를 하는데 너무 절망적 시각입니까? 아니요.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한 기자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쪽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 거기에서 빨리. 거기에서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네. 거고. 다 예. 답답하면 저희들도 예, 예. 다행히 상설특검 법안이 오늘 이제 법사위를 아니 통과를 근데 한 것 저는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두 분께 아니 또 다른 분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상설특검은 아시다시피 특검법하고 다릅니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설특검은 이미 기존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바로 출범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건 역시 특별검사를 임명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야권이 추천해서 뭐 2명을 올린다. 그럼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상설특검조차도. 근데 지금 대통령이 저는 임명할 것 같지 않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추천할 때 여당의 비중이 더 높다는 거, 여당과 정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저기 상설특검법 민주당에서 올린 상설특검 법안은 여당 야당에서 다 빠지고 뭐 대한변협 맞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 아니 뭐 올리는 걸 제3 법으로 예. 법으로 새로 제정하면 그거는 거부권에서 다시 아니, 가버리지 근데 않습니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 2명 정도를 올려서 만약에 윤석열이 이거를 지명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예.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버틴다. 예. 그럼 탄핵되겠죠 그때는. 아니 예. 특검 그 상설 그 특별 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 이제 상설 특검에 관한 법인데 예. 그 법을 바꿔 버리면 그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있는 그 특검 상설특검법에는 상설 특검법에는 그 특검 그 사건을 특검에 계류시키는 거는 대통령 거부권이 없는데 법안을 이제 내용을 바꾸는 건 하면 대통령 아니 거부권 법안 바꾸는 건 이미 11월 달에 민주당이 잘해가지고 법안 바꿔놨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게 규칙이냐 네네. 법이냐 요 부분인데 요건 혹시 뭐 정리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 예. 둘 다 대통령은 임명해야 되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법안 같은 경우는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 상설 예, 상설 같은 경우는 이게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국회에서 이제 추천을 해서 올라가면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되는 건데 결국은 대통령 손을 타긴 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상설 특검이든 아니면 새로운 이제 특검의 법안이 만들어지든 간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지명을 하지 않거나 둘 다의 방식으로 대통령이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 가능성의 문제여서 예.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저도 이제 저의 의견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어쨌든 시간을 좀 끄는 게 핵심이고 시간을 끌면서 전국의 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아니면 지명을 일주일 이상 늦춘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108명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네, 탄핵으로 갈 거다.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니기 좀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나마 1분 50초짜리 짧은 담화라도 자신의 입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 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렇죠. 보여주는 네. 모습이잖아요. 게다가 권한 행사 안 한다면서요. 근데 지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방식으로 권한 행사 그럼 탄핵으로 바로 갈 수 있다. 그때 예. 가서는 오히려 저는 시간을 끌려면 여기서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되느니 그냥 특검 임명하고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시간을 끌 거라고 보고 차라리 그게 오히려 윤석열한테도 더 유리할 수 있다. 방안입니다. 차라리 네, 네. 특검을 임명해줘가지고 네. 차라리 탄핵을 늦추는 게 더 낫다. 그렇죠. 그렇게 왜냐 여권에서는 또 특검 결과를 보고 나서 탄핵 가자라는 의견도 있긴 있으니까 차라리 그 정말 안 근데 그 되는 전에 아마 지금 검찰이 그런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굴러가기 전에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내용 발표하고 기소하고 예.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냥 끝낼 네, 것이다. 네. 그러면 뭐 이번 달 안에라도 빠르면 저는 이번 달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안에 지금의 검찰이 윤석열을 체포할 수도 있다. 네. 아하. 여기 전망에는 동의하십니까 혹시? 저는 윤석열 신병을 확보할지 아닐지는 뭐 좀 퀘스천인데요. 최소한 김용현은 기소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번 달이라고 하면 시간 동안 어차피 근데 김용현이야 아니요, 당연한 거 김용현은 아닐까요? 뭐 당연한 뭐, 이야기고요. 그런데 하고요. 네. 아니요.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기소장을 쓰고 증거 다 붙여서
기소를 하는 거는 사실 이 절차의 반 정도를 끝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의 이게 지금 검찰이 윤석열을 신병을 확보하고 체포 구속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법률적인 내용보다는 지금 누가 통치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전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헌법의 71조에 고리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가 말하자면 정지가 되고 국무총리에게 권한이 넘어가도록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또 한덕수 한 씨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켜서 그러면 71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이게 사고다.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고를 지금 유고 사태. 유고 상태이니 그 권한을 한덕수가 권한 대행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한덕수를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한동훈이 실질적인 권력을 잡는 그런 구도로 갈 거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구도를 이미 심우정 아까 뭐 위대한 결단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미 한동훈, 심우정, 한덕수 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 권력의 핵심들은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때 이걸 지금 상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윤석열은 본인의 체포를 상정한다. 네. 지금은 이제 살 길이 그거밖에 여기에서 없다. 무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차라리 그냥 좀 고생을 하고 감옥에서 좀 고생을 하더라도 일단 지금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앞으로 넉 달 뒤에 대선을 치르면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최소한 1년을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유일하게 아까 말했던 헌법 71조에 나와 있는 유고 윤석열이, 사태. 유고 사태를 협조를 해주면 그러면 윤석열은 본인의 몸을 던져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아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근데 이게- 잠깐만요. 예, 드릴게요. 예. 동접자 수는 여전히 한 3만 명쯤 되고요. 지금 제작진은 혹시 너무 길어집니까 우리가? 근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더 하고 싶은데 이 네 분만 가능하다면. 그런데 혹시 뭐 끊어야 됩니까? 동접자 수가 이렇게 많은데 본인들 퇴근이 좀 늦어집니까? 일단은 더 가겠습니다. 예, 유 전 총경. 예. 이게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고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 되면 탄핵의 사유가 더 명백해지기 때문에 구속으로서 고리 상태로서 그 정권을 유지하는 거는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아니 상황이. 그거는 예.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 구속이 될 정도로 명백한 잘못을 했다는 것은 예.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탄핵의 사유가 뭡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대통령이 예. 국권을 뭐 죄송합니다. 거꾸로 볼 수도 있죠. 네. 지금 이 내란죄가 죄가 가벼워서 구속을 못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이렇게 되면 망한다 이런 감정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시간을 보는 게 급선무다. 안 그러면 정권 뺏긴다. 이게 가장 급하기 때문에 아하. 우선 시간을 벌자라고 할 때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윤석열 구속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도 있는 거죠. 야, 대통령까지 구속까지 됐는데 거기다 또 탄핵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여야 합의하에서 다음 정치 일정을 차분하게 풀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08명이 이탈하지 않고 탄핵 계속 넘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명분과 정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의겸 전 의원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끔찍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니요, 그런 저도- 시나리오가 예상이 된다는 건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잠깐만 한 번 잠깐만, 드리고 네. 드릴게요. 네. 지금 집회 나가면 앞에는 탄핵, 뒤에는 체포 이래 돼 있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이 지금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제가 이제 그런 범죄 전문 수사가예요. 반부패 수사대장을 했는데 공무원이 범죄를 하면 제일 먼저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근데 그 윤석열을 이제 구속을 하는 것은 수사에 관련된 이야기고 예. 그 수사 결과로 구속이 됐다면 어느 정도는 그 법원에 의해서 이제 유죄의 그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 징계로 들어가야죠. 징계가 이제 탄핵입니다. 예. 대통령의 징계는 탄핵이기 때문에 이 유죄의 심정이 어느 정도 판사에서 확인된 사람을
굳이 국정을 이렇게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불안정스럽게 만들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뻔뻔한 국민의힘이라 하더라도 구속된 대통령의 탄핵하지 말자 소리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거기서는 동조해 줄 수밖에 없는 네, 현실이 봉착할 것이다. 저는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관련돼서 이제 특히 이제 검찰 관련돼서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검찰이 살아왔었던 걸 딱 세 자로 줄이면 사직생이에요. 검찰은 자기들이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이 드는 순간이 되면 죽기 살기로 죽는 길로 갑니다. 그게 결국은 사는 길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윤석열을 봐주기 위한 어떤 모종의 카드를 쓰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검찰이란 조직은 윤석열을 철저히 짓밟음으로써 검찰을 살릴 겁니다. 왜냐? 그게 곧 윤석열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도 그런 경험을 했었지만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박근혜 탄핵 직전까지 온 국민이 정말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막상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나니까 국면이 바뀝니다. 또 지금 윤석열 때문에 나라 망할 것처럼 저래도 저 사람이 탄핵이 되고 예를 들어서 검찰이 당장 윤석열 붙잡아다 긴급 체포한다 칩시다. 저는 지금만까지 나와 있는 증거만 가지고도 내란죄로 저 사람 긴급 체포 구속영장 전 충분히 칠 수 있다고 봐요. 예.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이 했었던 말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윤석열을 일단 구속영장 받아낸 데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법원이 내줄 내란죄로. 것이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윤석열 지금 당장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우리 생각에는 당장 윤석열 잡아놓으면 속은 후련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플랜은요. 탄핵이죠. 예. 예. 저 뭐 야권이나 시민들은 뭐 그렇게 구속이 얘기하겠죠. 된다. 뭐 탄핵.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탄핵에는 새로운 절차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구속시킨 다음에 좋아할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냐면 이제 수사가 남지 않습니다. 예, 예. 수사와 처벌이 남잖아요. 예. 저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이 어디로 갈지 향배를 결정할 텐데 어떤 여기에도 좀 취지인지 관심을 가져라. 예, 예. 어떤 지인지 알겠어요. 지금 당장 예, 예. 지금 당장 윤석열 하나 죽이는 살리는 이거에 지금 매몰될 게 아니고 이미 윤석열 예. 대통령은 사망 선고를 받은 그 거나 사람이 다름없다.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예, 거기 끝났다고. 지금 이 국면을 활용하는 검찰의 권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주목해야 제발 좀 한다는 그랬으면 검찰이 이걸 해서 회생할 것 같은. 그럼요. 저는 사실 지금 좋은 그게 말씀. 제일 불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탄핵을 시켜서 빨리 직무정지를 시켜야죠. 하루라도 저 사람이 당연히. 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니까. 근데 탄핵이 들어가면 절차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탄핵에 그렇죠. 들어가면 직무정지가 되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예. 소추가 되고 그 다음부터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따라서 뭐 빠르면 3개월, 뭐 늦으면 6개월 안에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이 절차에 지금 국민의힘이 빨려가지 않고 본인들이 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의 절차가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김 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혹시 이미 국무총리와 한동훈과 검찰총장이 좀 일정한 방식의 의견 교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출두해서 조사를 하고 뭐 그 자리에서 어쨌든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구속을 시켜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이거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정권을 행사하는 거지만 여기서부터는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의 이제 기소와 재판은 굉장히 긴 절차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탄핵하기는 어려울 거다. 국무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구속까지 되어 있는데 탄핵까지 시켜야 되느냐. 근데 저는 거기서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예. 말에 제가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네. 예. 지금 국민의힘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 김 전 의원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상인데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108명의 이제 논리 구조가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어 있는데 탄핵까지 시켜야 되느냐?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보고 기소돼서 1심 재판 저는 그거가 그렇게는 주장할 수 없다. 물론 예.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108명 중에 8명은 그 정도 논리라면 충분히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유 볼 수 저는 있겠구나. 108명 중에 음. 한 100명은 예. 변호사님 말씀대로 동의 못할 것 같아요. 그건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될 것 전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저는 또 뭉쳐 있는 거 보죠.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검찰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진짜 검찰은 자조직 중심주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국무총리와 여당 그럼요. 대표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의 예, 고난 뭔지 알죠? 저는 지금 검찰은 말 그대로 절대 타고 그렇지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럼요. 거지. 예, 밟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아온 조직이에요. 예, 윤석열을 구속시켜서 네. 적절한 방식으로 여당에게 룸을 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오직 네. 검찰이 지금 이 절대절명의 사건에서의 주도권과 정보와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게 예, 시작부터 끝이라고 봅니다. 류 총경님 계셔서 이런 말씀 죄송한데 그걸 경찰이 못해서 경찰은 저런 거고 검찰은 그걸 잘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예, 그럼 잠깐 짧은 질문인데 그 임 변호사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수처가 검경한테 사건 넘겨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의무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예, 이게 뭐 법조항이 있긴 한데요. 네. 이제 관련 사건들이 되고 있을 때 공수처 네. 요청할 수 있고 뭐 특별한 사정이 없어 따라야 한다인데 실제로 이제 그게 의무 조항이냐 아니면 네. 공고 조항이냐라는 해석이 있고 또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아직 뭐 법원에 예, 판단할 그래서 수 없습니다. 검경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예. 달릴 수 처벌 있는 조항- 처벌 조항이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요. 없다는 게 제일 큽니다. 아니야 안 따라도 되는데 이건 문제는 뭔가 하면 검찰의 그 정당한 수사 권한이 있고 경찰이 수사 권한이 같이 있을 때 문제인데 한쪽에는 수사 권한이 없고 검찰에는 수사 권한이 없고 경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데 이를 싸우는 거를 그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내놔라 하는 거는 그 법을 제대로 해석해도 그렇게 따를 수가 없는 이론의 거죠. 여지가 있다. 예. 게다가 이제 할- 쉽게 말하면 공수처도 관할이 있고 경찰 검찰이 관할 있는 사건이면 또 참 모를까 복잡하네요. 지금은 예 아직 해석이 그러면 이건 단답형으로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니까 김 전 의원님 말씀처럼 빠르면 이달 안에 검찰은 윤석열 체포를 한다? 그렇게 다들 보십니까? 유 전 총경도 그렇고. 저는 우리 민주당 그 지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니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든 윤석열 경찰이든 윤석열은 누구에 의해서도 체포가 된다. 예, 그러면 제가 드리려는 말씀 임 변호사도 동의하십니까? 신속하게 체포할 것이다 검찰이? 예 그리고 체포가 아니라요. 일단 처음에는 아마 그 조사 일정을 네. 통제할 거고 뭐 대통령실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서 일단은 검찰청에 출두하겠죠. 전 그게 이제 아주 스펙타클한 방식의 이벤트가 될 거고 거기서 긴급 체포를 할지 말지 일단은 소환 통보를 한다. 예, 예. 한 기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저도 검찰은 임재선 그렇게. 변호사님 말씀대로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뭐 검찰이 모양은 갖출 거라고 보고요. 예. 하지만 굉장히 잔혹하게 수사는 할 겁니다. 예. 윤석열에 대해. 그러면 경찰이 이거 제가 좀 비현실적인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더 빨리 한두 템포 더 빨리 검찰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승부수가 이제- 될 수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 긴급 체포 말하자면 신병을 어디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명동거리를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환을 요청을 할 텐데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겠습니까?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겠습니까? 예. 검찰이 소환을 요청을 하면 검찰의 요청에 응하지만. 응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청에 가서 할 텐데 물론 뭐 경찰이 뭐랄까요, 뭐 경찰을 뭐 여러 명을 동원해서 용산을 가거나 뭐 한남동을 가거나 그런 방법이 없을 수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관저에 이제 가서 뭐 경호원들이 수백 명이 있는 예. 그런 대통령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다? 이게 이제 예. 여기서 제가 그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좀 나왔는데 제가 예. 한 말씀만 딱 더 드리면 예.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지면 쿠데타가 한 번으로 끝나는 쿠데타는 역사상 없습니다. 예. 계속 연속된 쿠데타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1979년 80년에 그랬고 5.16 쿠데타도 사실은 1회로 끝난 쿠데타가 아니었었고요. 장도영이라는 사람 이제 쫓겨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또 있었고. 그래서 저희 뉴스타파에서는 요즘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다단계 쿠데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 비상계엄 문제 때문에 시작된 이 쿠데타가 이와 유사한식의 정치적 격변을 몇 번 더 겪어야 되는데요.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역사상 한 번도 그 몇 번에 걸치는 쿠데타, 이제 연속되는 쿠데타를 단 한 번도 우리 민중이 뒤바꿔 본 적이 없이 그걸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걸 다시 뒤집는 역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승리의 역사가 없다. 승리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쿠데타가 연속이 될 겁니다. 윤석열이 체포가 되고 안 되고 구속이 되고 안 되고 검찰청에 나오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탄핵이 또 의결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쿠데타성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예.
그 과정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판을 뒤집는 걸 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79년 80년에 겪었었던 저 잘못된 경험을 또 하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 중심에 검찰이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래서 네. 잘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 뭐 윤석열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데 지금부터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의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큼이나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좀 정말 매 눈으로 좀 봐야 된다. 예. 마무리 멘트 차원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세 분께도 짧게 못다한 말씀 한 말씀씩 할 기회를 드리고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임재성 변호사부터 먼저 하실까요? 예. 아, 예. 아무 말이나 괜찮습니다. 아무 말을 예. 아니고요. 저는 예. 사실 그 경찰 입장에서는 천추의 한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김용현 체포를 했어야죠. 근데 그때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실 이 결재는 경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결재인데 경찰총장이 이 결재를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경찰이 조금 더 빨리 사실 김용현만 신병 확보를 했으면 지금 이렇게 무게추가 넘어가지 않고 너무 안타깝다. 예, 사실은 저희가 왜 금요일 날 나왔을 때 음. 국가수사본부장이 지금 김용현한테 가야 된다. 예, 그 얘기했죠. 예, 그래서 그날 지금 잡아와야 된다 했죠. 예, 우리가. 국가수사본부장이 가서 김용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소환 조사를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통보하고 어쨌든 의전을 갖춰서 데리고 오되 여기서 결판을 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실기했다고 봅니다. 그 12월 6일 날 우리가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랬을 때 7일 날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을 하고 서류를 가져가라 그랬고 그 다음 날 김용현을 불러서 그 새벽 1시에 갔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경찰의 이제 체포 시도나 압수영장 시도에 반해서 그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지는 검찰에서 알고 있어요. 부랴부랴 그들도. 우리가 신청을 하면 검찰이 청구해 줘야 되는 절차 때문에 내용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요. 예. 우리의 체포나 압수수색 열차를 방해하거나 아까 말했듯이 가로채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기됩니다. 수사 구조상 우리가 늦을 수밖에 없다.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절차상 늦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멘트를 했는데 예. 우리 이 경찰의 수사 절차상 한계일 뿐이지 실기를 한 게 아니에요. 검찰에 의해서 차단당했어요. 실기했고요. 경찰은 실기했고 압수수색 다닐 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이래서 수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유, 이것도 사실은 이런 정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병 확보입니다. 핵심 혐의자에 대한 신병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향배가 달라지는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봤어요. 경험했고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인영이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 방첩사령관. 이거 여인영도 하나 좀 못 잡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인영은 지금 우리가 수사 군인이잖아요. 권한이 없어요.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네. 군검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군검찰이 예. 그러네요. 예. 근데 공수처는 권한이 있으니까 공수처에서는 사령관들 지금 출석 일자를 네. 조율하는데 우리가 그 대부분의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군에 대해서는 할 수가 그런데 또 이런 속보는 있네요. 뭐냐면 경찰이 이상민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피의자 소환 통보를 했다? 근데 이상민을 소환 통보한 건 알겠는데 장관을 하다가 민간인이 됐으니까 근데 여인영 이진우를 어떻게 소환 통보를 자진 했다는 건지 출두니까요. 뭐 아니 뭐 사건이 아니 예. 자백 문제가 아니고 수사 관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우리 생각엔- 사건의 공범으로서 이렇게 해갖고 같이 끌어왔을 수 이게 참고인 같이. 예, 저는 예. 이게 아마 기사가 예. 피의자 소환 통보가 아니라 참고인 소환 참고인으로 통보. 군인이니까 경찰은 군인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김 전 의원께 좀 여러 가지 소회가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에 그 소용돌이 같았던 그 탄핵 전국 때 한복판에 계셨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정치인이 되셨고 그러다가 8년 만에 또 이런 탄핵 전국이 벌어졌는데 뭐 마무리 차원에서 좀 한 말씀 주시고 좀 끝을 맺죠. 네.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가 8년 만에 다시 발생을 했는데 그 역사에서 완벽하게 청소를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던 건데 네. 결국은 국민들이 얼마나 각성하고 그 힘을 모아서 못다한 숙제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못했던 것 그리고 남아있던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정말 일망타진해서 네, 한꺼번에 모두 다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띠게 정말 토론을 1시간 넘게 진행했고요. 네 분 말씀 들으니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번 사안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끝까지 동접자분들도 3만 명 이상 계속 남아 계셨던 걸 보면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고 또 기회 되면 또 잡아보죠. 물론 그 잡아보기 전에 뭔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결론이 나도 한상진 기자 말 맞다나 그게 끝이 아니죠. 계속 주목해 봐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 류삼영 전 총경, 임재성 변호사 그리고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공 뉴스 특보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